저희 교통사고 전문어법 유넨리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어법 유넨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먼저 사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 차량은 2차선을 달리다가 1차선으로 변경 후 그리고 갑자기 2차선으로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이륜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과 함께 경수가 손상되었고 이에 따라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26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가족분들은 저희 유넨리를 찾아와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유넨리는 사건을 맡은 후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 감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감정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까지 총 4개의 과목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던 신경외과 신체 감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서에 나온 병명은 경추골절, 경수손상, 사지마비입니다. 자각적 증상에 대한 답변으로 감정인은 경추 이하 감각 소실, 팔과 손가락에 거의 힘을 주지 못하여 휠체어를 스스로 탈 수 없다는 환자의 상태를 언급하며 상지 불완전 마비와 하지 완전 마비라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타각적 증상으로는 경추 7번이 제거되었고 경추 6번부터 흉추 3번 후방에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경추 6번과 7번에서 척수 연화증이 관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 전체적으로 외상성 출혈에 따른 미만성 축삭 손상과 외상성 뇌 자상이 관찰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축삭 손상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실제 성공 사례로 알려드린 바가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 감정을 실시한 이유는 환자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 즉 환자의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피해자의 증상이 사고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기왕증,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적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했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사지마비 등 증상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인은 영구장애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왕 3-D에 해당하는 100% 영구장애이며 개호인, 바뀐 용어로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지마비에 따른 피해자의 여명은 동일한 연령 남성의 65%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간병이 필요한 중상해 사건에서 감정인과 재판부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에 대해서 여명을 달리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 대리인은 변론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과실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판결문과 형사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 운전자는 담배가 필요하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편의점을 방문하기 위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급격하게 진입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과실이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윤혜리는 대한교통감정원의 교통사고 감정서가 분석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사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돌 전 최대 1.08초 전으로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즉시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은 개호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하지는 완전히 마비되었지만 상지 기능 일부가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여명이 35%밖에 감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는 하루 4시간의 개호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 보험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윤혜리는 즉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은 저희 윤혜리가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에서 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판결에서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16억 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지불된 가불금 2억 원을 포함하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 신체 감정에서 인정받은 개호비도 상당 부분 깎였다는 점인데요. 최근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 재판부의 개호비 산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도시일용 노임이 상승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아닌 사지마비 환자로서 상당히 많은 여명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꽤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보험사와 이견이 워낙 컸던 탓에 다툼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윤혜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지마비 환자가 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감정에서 과실까지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리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출신이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윤태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